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충남은 오는 17일까지 3단계가 유지됩니다. 도내의 9월 확진자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 달 기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산 동문 이동과 당진 합덕읍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4년 동안 국비가 투입돼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충남이 전국에서 성면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의 성면 광산이 많은 데다 이곳에서 일했던 주민들에게 성면 관련 질환이 지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입주 후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가 감면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해외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CCTV에서 소개한 충남 행복주택 기사가 조회수 2억 5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들 힘들어하는 이때 무인도에서 외국인들이 심야 파티를 즐긴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 수십 명은 추석 연휴에 인천의 한 무인도에 들어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뒤엉켜 음주 가무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1년 내내 마스크를 쓰고 불편함을 참으며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자제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충남은 오는 17일까지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부는 당초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두 차례 연휴 등 위험 요인을 고려해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0일 충남에서는 신규 확진자 60명이 나왔습니다. 논산 15명, 천안 14명, 아산 7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논산의 확진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으며 천안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9월 확진자는 2,1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 달 기준 가장 많은 확진자 수입니다. 충남이 전국에서 성면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1년부터 11년간 전국에서 성면 피해 구제 판정을 받은 사람은 5,2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충남 지역 피해자는 약 2,000명으로 전체 36%를 차지했습니다. 보건시민센터는 충남에 성면 광산이 많은데 이곳에서 일했던 주민들에게 성면 관련 질환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도내 25개의 폐성면 광산 중 17곳이 몰려있는 홍성과 보령의 피해자가 집중됐습니다. 당진 합덕읍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당진시는 내년부터 4년 동안 운산리 일대에 197억 원을 들여 지역 공동체와 골목 상권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옛 농협 창고를 개소해 주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버그네 순례길과 안심 골목길 등을 조성합니다. 합덕읍 운산리는 삽교호 방조제 건설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주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감소 등으로 원도심 침체가 가속하면서 도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서산시 원도심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일반 근린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동문동이 선정됐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문이동 원도심 1호는 사업비 175억 원이 투입돼 문화예술 생활복지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구체적으로 창업인 육성과 예술인 양성공간, 주민 커뮤니티 공간, 주차장 등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원도심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충남 행복주택이 최근 중국 CCTV 등 언론에 소개됐으며 관련 기사가 조회수 2억 5천만 회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TBS에서도 충남 행복주택이 비중 있게 보도됐습니다. 충남 행복주택은 충남도가 저출산과 주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아파트로 입주 후 자녀 1명을 낳으면 임대료의 절반이, 2명을 낳으면 전액 감면됩니다. 충남도는 내년까지 아산과 당진 등의 꿈빛의 브랜드로 행복주택 915세대를 건설하고 기존 아파트 100세대를 매입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7월 금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도로로 진입하는 순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주차돼 있던 차량과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핸들 조작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커진 건데요. 초보 운전자는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 돌발 상황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연습하고 경험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블랙박스 차량이 커브를 돌자마자 도로에 진입하려는 경운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커브길을 지날 때 항상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한다면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일단 정지 후 통행하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7월 아산의 한 도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암행순찰차 앞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유유히 직진합니다. 적색 신호에 불법 직진하는 상황인데요. 순찰차가 따라붙어 단속에 나섭니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충남에서 불법 주정차와 속도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상황을 한보모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예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가던 트럭이 그대로 멈춰섭니다. 차로 하나를 차지해버려 다른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합니다. 볼일을 마치고 한참 뒤에 돌아온 운전자. 컬라고 타잖아요 지금. 있는데 여기가 물건 갖고 왔을 저기다 여기를 들고 와. 학교 바로 앞 인도에 주차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길을 막아버린 꼴입니다. 단속은 제대로 이뤄질까? 평소 차 보내서 나가면 뭐예요? 뭐 이게 시간 나오면 차 빼세요 이 한번 하고 가고 이 사람 다니는 길이잖아요 이게. 봐봐요 저 학교 앞에 이게 뭐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통시설물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펜스인데요. 이렇게 훼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충남에서 신고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2,600여 건.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 절반에 불과합니다. 속도 위반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 충남은 올해 들어 6월까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위반 건수를 보였습니다. 속도 위반 과태료 역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4년 새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위반이 끊이지 않자 경찰은 지난 5월 과태료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도로의 3배까지 상향이 됐는데 승용차 기준으로는 12만 원까지 이게 부과가 되고요. 속도 위반에 있어서는 최저 5만 6천 원에서 최고 16만 원까지 이거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남도는 내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장비를 설치할 예정. 제도 개선과 함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 없인 안전사고 예방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혹시 포포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나무죠? 네, 이 원산지는 외국인데 요즘 태안에서는 이 나무 열매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열매인지 궁금한데요. 농가에서 직접 재배하는 건가요? 네, 소비자들의 호응이 잇따르면서 고소득 작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록잎 나무 300그루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북미가 원산지인 포포나무입니다. 잎사귀 사이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귀농인 부부가 3년 전부터 열매 생산에 나서고 있는데
포포나무를 선택한 이유는 일손이 덜 들어간다는 점 때문. 병충해 예방에 농약과 화학 비료가 필요 없고 햇볕에 노출되면 열매가 상해 따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약 안 치는 거를 이제 찾다 보니까 이 포포나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포포나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농약도 안 치고 가지치기도 안 하고 그러니 농사짓기 진짜 편하잖아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 번에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매력입니다. 수확 직후엔 아보카도, 이후엔 망고와 바나나, 파인애플을 섞은 맛이 납니다. 좀 더 지나면 두리안과 맛이 비슷해집니다. 당도가 제가 25.8백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도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 수박 제일 맛있는 게 13브리스 나와요. 그럼 그거 따블이잖아요. 온라인 직거래 가격은 1kg에 3만 원 선. 올해는 2톤가량 수확해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포포나무 수확 후에 후숙 작업이라든가 저온저장을 길게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하였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새소득 작물과 관련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포포나무 재배 최적지로 꼽히는 태안. 외국에서 맛볼 수 있던 이색 과일이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시가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자살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말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서산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9.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자살률 46.1명보다 16.3명이 감소한 수치로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2위에서 13위로 낮아졌습니다. 서산시는 충남 최초로 마음분석 자가진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미술치료와 스트레스 무료검사 지원 등 다양한 자살 방지 사업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가을 보리는 10월 중하순에 파종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올해는 기존보다 일주일가량 늦은 10월 중하순에 보리를 파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일찍 파종할 경우 생육기간이 늘어나 2월 하순에 저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제때 파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산군이 공동주택의 안전 상태 점검에 나섭니다. 예산군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시설물 상태와 사용 요건 등을 점검합니다. 예산군은 안전점검 결과 등급 D와 E를 받은 시설물을 긴급 보수하고 안전조치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앞두고 해양치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태안군은 오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몽산포 해수욕장과 청포대 해수욕장에서 각각 해양치유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체험형과 숙박형으로 나뉘어 해변 노르딕 워킹과 해변 필라테스 등 다양한 신체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태안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태안해양치유센터는 2023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에서 해양 쓰레기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과 해양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개막했습니다. 기념관에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비영리 시민단체 오션 소속 김정아 작가의 작품 10여 점과 영상과 체험물 등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까지 이어집니다. 내포 신도시 주변 축사 7곳이 이전하거나 휴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군은 축사 낙취를 저감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축사 7곳을 대상으로 이전과 휴업에 따른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내포 신도시 주변 2개 농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인 악취 포집기를 활용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악취 저감제와 분유 수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